네. 자, 지금 어쨌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어, 역사적으로.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이 질병이 뭐가 됐다? 근절박멸이 됐대요. 그쵸? 네. 어쨌든 뭐 없어졌다. However, 그러나 어쨌든 그 천연두 후에 바이러스의 샘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걱정을 이끈다. 결국 무언가 로저 액터는 쉽게 말하면 뭐야? 뭐 빌런이죠, 그치? 어쨌든 이런 악당들이, 그치? 악당들이 그것을 무기화 시킬 수도 있다라는 컨선데 모두 있다. 걱정과 우려들도 있기는 하대. 특히나 이건 언제 걱정이냐면 오래된 그 천연두의 백신이 결국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또한 현대의 그 항생제가 한 번도 누구에게 인간에게 이러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테스트 돼본 적이 없다라는 게 좀 문제점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까지 기본 플로우야. 뭘 얘기하고 있어? 어떤 질병에 관련된 글이지. 여기까지 됐어? 됐지? 그 다음에 자 뭐뭐한 이유로 결국 비윤리적이래. 비윤리적이래. 뭐가? 자 사람들에게 삐뿔 그렇게 치명적인 이건 뭐와 동의어? 맨 첫 번째에 이거와 동의어예요. 아주 치명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위험에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건 당연히 비윤리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은 뭐를 사용한다? 인간에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가장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존재들을 실험 대상으로 썼대. 그게 누구야? 이따가 나오지만 원숭이. 그치? 됐죠?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이제 또 수능 유형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픽이 뭐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부터 end부터 그럼 end도 뭐여야 돼? 질병이어야 되는데 지금 질병의 포커스가 아니라 누구한테 포커스가 체인지 되고 있어? people 사람들로 포커스가 체인지 됐잖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글의 흐름이 일정해 아니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지. 그렇다면 이따가 풀어보지만 빈 순서 라인에서 이런 건 딱 뭐 나오기 좋아? 순서나 삽입으로 나오기 좋지. 알겠습니까? 영어에서 end는 무조건 같은 방향이어야 돼. 질병 얘기하는데 end 썼다면 계속 질병 얘기해야지. 왜 갑자기 사람으로 포커스가 달라져? 그건 다시 말해 이 중간에 무언가 체인지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볼게. 바로 결국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정부들이 펀딩 모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를 하기 위한? 그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이게 들어가야 플로우가 이제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3번이었고요. 됐죠? 네, 뭐 풀어온 사람들 위해서 답은 바로바로 맞출게. 자, 그 다음 해석 조금만 더 갈게. 자, 그러나 과연 이게 옳습니까? 누구들에게? 이 동물들, 원숭이들에게 누구를 보호한답시고 가능한 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답시고 오히려 이러한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옳습니까? 또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친척인 원숭이들이 이러한 치명적인 실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학자들은 실제 이것이 시나리오화 된다면 현실이 된다면 과연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능 포인트는 뭐죠? but 또 질문 100%죠? 작가는 몰라서 물어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기억나죠? 계속해서 이렇게 되묻는다는 건 결국엔 이게 뭐와 관련된 거야? 주제와 관련된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야. 그렇다면 인간 보호한답시고 원숭이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게 맞니?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을
인간과 원숭이, 즉 동물들을 같은 관계로 봐야 돼? 아니면 인간을 압도적인 100%로 봐야 돼? 아니면 인간을 우월한 존재로 봐야 돼? 라고 이제 세부 디테일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수능 지문이나 모고 지문에서 물음표 나오면 중요하다고. 근데 너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게 뭐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독해 지문에서 의문문이 제일 중요해.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많은 방식으로 이러한 딜레마는 새롭지는 않습니다. 어떤 딜레마?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에 관련된 문제는 처음이 아니야. 예전부터 계속해 되었다는 거지. 자, 당연한 얘기지만 동물은 오랜 기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인간의 부 또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당연히 연구 대상이 되어 왔어. 특히나 동물은 전형적으로 뭐가 되어 왔다? 그들의 삶의 코스트 세크리파이스죠. 희생양이 되었죠. 그치? 자, 이러한 관행은 다시 말해서 널리 퍼진 믿음에 근거하는데 널리 퍼진 믿음이 뭐였다? 인간들이 누구보다 동물보다 훨씬 valuable,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에서 이런 게 많이 횡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동물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당신의 의견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로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제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인간이 더 가치 있는 존재인지 동물이 더 가치 있는 존재인지 둘 중에 누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인지 과연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하나의 도구 과연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생명체냐?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하나의 도구는 뭐였다? moral status, 즉 도덕적 지위였다는 겁니다. 도덕적 지위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자신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관심과 필요성을 take into consideration은 뭐죠? 한 단어로 고려하다니까 think죠. 생각할 줄 알고 그 생각으로 인해 결정할 수 있는 걸 뭐로 한다? 도덕적 지위라고 봅니다. 도덕적 지위가 뭐다?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뭘 갖고 싶은지 생각해낼 줄 알면 그 생물체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죠? 자, 그러나 전통적으로 쌤이 이거 왜 별표 쳤을까? 혜린이 말해봐. traditionally 왜 별표 쳤어? 이런 표현 나오면 뭐라 그랬어? common thinking이라고 했잖아. 그치? 기억나? 작가의 생각은 반대야. 알겠습니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왔어. 작가의 생각은 반대예요. 벌써 작가. 그치?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되었냐면 도덕적 지위라는 건 뭘로? 이분법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섰대. 이분법이 뭐야? 블랙 앤 화이트. 그치? 자, 역사적으로 이분법으로 많이 활용해졌는데 즉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만이 뭐를 가지고 있다?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 다른 동물들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자, 그리고 또 몇몇의 학자들은 누구와 같은 셜리 캐건과 같은 이런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아니야. 100% 무조건 인간만 있는 건 아니고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어느 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는 가지기는 해. 동물들도 도덕적 지위가 있기는 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도덕적 지위를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주장이 뭐야?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뭐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인간만이 유일한 생명체다. 왜? 걔네만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덕적 지위가 뭔데? 생각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인간만이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본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원숭이는 그러면 원숭이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막 그림을 보면 막 뭐 예를 들어 꽃 뭐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하잖아. 그치? 막 모기도 나오고 막 새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다리 없어졌잖아. 그럼 원숭이가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테드의 플로우가 뭐냐면 그래? 아니 그러면 도덕적 지위라는 게 생각할 줄 알고 갖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고통도 느낄 줄 알고 못 할 줄 알고 못 할 줄 알고 못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얘는 이거 못하니까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얘도 이거 할 수 있는데? 얘도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인간으로 똑같이 바라봐야 되나? 이러한 논쟁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패러그랩은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풀어온 친구들도 다시 풀어보고 안 푼 친구들은 당연히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2번 3번 풀어보세요. 조금만 신중하게 풀면 맞출 수 있어요. 쌤이 뭐라 그랬어? 오히려 지문보다 뭐를 더 자세하게 읽어야 된다? 선지, 문제를 더 자세하게 읽어야 된다. 알겠지? 자, 풀어봤나요? 자, 2번. 보자. 몇 번 답일까? 1번. 얼마나 오랫동안 동물들이 새로운 약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에 참여됐나요? 대답할 수 있죠. 언제부터? 옛날부터. 그치? 그치? 옛날부터. 아까 뭐라 그랬어? since라고 나왔잖아. since가 뭔데?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since 여기 있잖아. 이게 답이야. 그치? 됐지? 자, 그 다음 2번. 자, 그렇다면 인간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널리 퍼진 일반적인, 자, 뭐야 이거? 우리가 보통 조금 전문용어로 만연한이라고 하죠. 그치? 들어봤죠? 자, 널리 퍼진 신념들, 동물의 삶에 관련된 가치에 관련돼서 인간들 사이에 널리 퍼진 신념이 뭐죠? 아까 뭐라 그랬지? 인간이 훨씬 더 valuable, 가치 있는 존재다. 그치? 동물보다 인간이 더 가치 있는 존재다. 대답했잖아. 3번. The people. 자, 사람들은 동물을 테스트하는 거에 관련돼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치? Yes. 대답할 수 있죠? 5번부터 갈게. 자, 이 사람은 뭐를 믿어? 그렇지. 사람들의 도덕적 지위에 관련돼서 누구보다 더 above, 위라고, 동물보다 위라고 얘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아까 물론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어.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했어? people, 인간이 가장 많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이해됐지? 그러면 1번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since라고 대답하면 되고 2번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The people are more valuable. 그치? 3번 뭐라고 대답하면 돼? Yes. 그치? 5번 뭐라고 대답해? Yes. 그치? 이거 됐어? 자, 이제 4번 볼게. 자, 그렇다면 도덕적 지위가 이분법적으로 여겨지는 게 멈춘 거.
그치? 이분법이 뭐라 그랬어? 그냥 무조건 인간만이 100% 그치? 근데 이제 그건 아니잖아 맞지? 여기까지 됐어? 하지만 이분법이 아니고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기는 해 라고 했던 게 언제였어 그러면? 그러니까 있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만이 100%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아니야. 동물들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뭐 인간이 더 많이 가지긴 하겠지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게 언제냐고. 18세기 말? 19세기 초?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정답 몇 번? 4번. 알겠지? 아 이건 대답 못하잖아. 이거 어떻게 대답해? 언젠지 알아? 언제부터야? 21세기? 자, 그 다음에 아까 코스트는 당연히 무슨 뜻이야? 그렇지. 희생양이라는 뜻이죠.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갈게. 자, 그러나 뭐 하는 거? 도덕적 지위를 결정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라고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왜죠? 인간만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인간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칸트는 뭐라고 생각했다? 도덕적 지위의 개념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그러한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capacity 그러한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person 인간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뭐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생명체로 봐야 된다. 됐죠? 반면에 다른 모든 크리에이처들은 뭐가 없어? 그렇죠.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해. 그럼 칸트의 주장은 뭐다?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 이런 사람들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그들의 도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왜? 네가 주장했듯이 생각하면 뭐한대? 도덕적 지위를 가진 거라며.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다른 동물들 원숭이나 같은 애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걸 이제 얘기로 듣는 거죠. 또한 얘네는 모두 주장했냐면 claims that 자 고통을 도덕적으로 느껴야 돼. 고통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치? 아 이게 고통스럽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되셨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고통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줄도 알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다? 도덕적 지위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몽키들 나옵니다. 원숭이들은 high social intellectual capacity, cooperatively, social, recognize, 심지어 support, run, 심지어 inequality, respond, 심지어 suffering. 즉 니네가 말했던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게 서로 도울 줄도 알아야 되고 네가 갖고 싶은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협력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통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행동을 옮길 줄도 알아야 되고 뭐 배울 줄도 알아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친다면 우리의 원숭이들은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원숭이들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원숭이들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바라봐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됐죠? 자, 3번 5번 풀어보세요. 해석 다 해드렸어요. 네.
해보셨나요? 해봤어? 오케이. 자, 봅시다. 자, 몇 대 몇이야? 4명이잖아. 다 각자 생각이 다를까? 아니면 둘 2대 1일까? 아니면 뭐 3대 1일까? 뭘까? 3대 1이에요. 누구? 얘 혼자. 왜? 얘는 인간만이 100%. 알겠지? 그러면 얘네는 뭐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알겠지? 그러면 칸트는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동물은 아무도 가지지 못해. 오직 인간만이 뭐를 가지고 있다?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근데 동물들도 약간은 다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대. 물론 뭐는 없어? 의지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지만 생각할 줄은 아는데 아까 칸트가 주장한 게 뭐였지? 도덕적 지위를 가지려면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만이 생각하고 사람만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사람만이 유일하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 지문은 뭐야? 동물들도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는 동물들도 뭐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칸트는 동물은 제로야. 알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됐지? 글을 이해해야 돼 얘들아. 매번 얘기하잖아. 그 이따가 저거 평가원 문제 푸는 거 저거 만약에 과하게 틀린다 그럼 니네 모의고사 특강 무조건 들어야 돼. 알겠지? 무조건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거는 양싸움이야 얘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막 영어 실력이 막 탑급이야 막 예를 들어 막 고3 모고 푸는데 막 98점 나와. 아이씨 이러면 또 딴 얘기인데 그런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괄 평가가 400점 만점인데 예를 들어 한 380, 390 나와. 이러면 좀 별개 얘기인데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많이 풀어봐야 돼.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쌤은 여러분들에게 독해 가르치고 있지만 문법도 열심히 해. 이것도 못 푸는 애도 수두룩하더라. 나 깜짝 놀랐다. 품사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끔 얘들이 그래. 아, 쌤 저 품사 정도는 알아요. 뭔데? 아니 뭐 명사, 동사, 형사, 부사, 관사,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뭐 이런 거잖아요. 사로 끝나는 거, 그치? 동명사 이런 것도. 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류고. 누가 종류 물어봤어? 어떤 단어를 보고 이게 뭐 명사인지 이게 뭐 동사인지 그걸 알아야 그 품사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맞죠? A번 뭐야? 명사. 명사. 왜? 스트로크. 관사가 써 있으니까. B번 뭐야? 명사. 왜? 관사하고 있으니까. 3번 뭐야? 명사. 왜? 관사하고 있으니까. 4번 뭐야? 명사. 왜? 소유격이랑 있으니까. 5번 뭐야? 명사. 왜? 관사랑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 즉 1, 2, 3, 4, 5번은 싹 다 명사예요.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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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품사가 다른 거 고르래. 자, 첫 번째 A번 뭐냐? 아니, 같은 거 고르래. A번 위에 이건 뭐야? 투 옆이잖아. 이건 뭐죠? 투부정사죠. 그치? 이건 부정사, 투부정사.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갔냐? B번 뭐예요? 명사. 아, 명사 같은 소리 하네. 명사 옆에 어떻게 명사가 오냐? 동명사. 명사 옆에 어떻게 동명사가 오냐? 분사죠. 알겠습니까? B번은 분사. 명사 옆에 ing는 분사예요. 그치? 현재 분사. 그 다음에 C번. C번 어디 갔냐? C번 뭐야? value. 동사지. 왜? 옆에 their own 것이 뭐니까? 목적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쌤 저희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야? 저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는 알아요. 대답을 못한다니까? A가 뭐야? 주어지. 그치? 그럼 얘가 뭐겠어? 동사겠지. 그럼 얘가 뭐겠어? 목적어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value는 뭐야? 동사. 됐지? D번의 claims 뭐예요? 동사지. 왜? 이 대시 뭔데? 목적어. 그럼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아이는 누구야? 명사가 목적어 받아? 형용사가 목적어 받아? 부사가 목적어 받아? 누가 받아?
동사가 목적어 받겠지. 그럼 D번에 클레임즈도 뭐다? 동사. 알겠어? 알파벳 2번 어디 갔냐? 뭐야 어디 갔어? 이게 뭐야? 관사 옆에 있으니까 얘가 명사겠지. 그럼 아까 보기 1, 2, 3, 4, 5번은 싹 다 명사였는데 지금 명사는 몇 번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다? 정답은 5번.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품사를 안다라는 건 너 품사 알아? 아, 저 안다니까요. 아, 뭔데? 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아, 이런 게 품사잖아.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명사인지, 그 단어가 동사인지, 그 단어가 형용사인지, 그 단어가 뭐 동명사인지, 그 단어가 뭐 분사인지 이걸 아는 게 품사를 아는 거죠. 반대로 따지면 얘들아, 나는 아직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정확하게 이게 뭔지 잘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품사가 안 돼 있다는 얘기고, 그럼 품사도 구분 못한다는 건 문법이 어마어마하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법 열심히 해. 야 근데 독해보다 문법은 좀 할만해. 문법 졸라 외우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갈게요. 자, 빨리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적인 의견, 누가 인간의 삶이 훨씬 더 누구보다 몽키들보다 가치 있다라는 일반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 한 명의 인간을 누구를 구하기 위해 5명의 인간을 구하기 위해 한 명의 인간을 죽이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봐? 틀리다고 본대. 맞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건 당연히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런데 5명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몽키를 죽이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건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여전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혜린이를 살리기 위해 영태를 죽여? 아, 이거는 안 돼. 알겠어? 이건 못 받아들여 절대. 우리가 이건 틀린 거야. 그치? 인간을 살리기 인간을 죽이는 거. 근데 혜린을 살리기 위해 원숭이 한 마리를 죽여. 그러면 아우 저 원숭이 불쌍하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혜린이가 살았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acceptable. 됐죠? 자,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몇몇의 포인트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기준점이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 그렇지. 자, 잘 봐. 그러면 5명 살리느라고 한 마리 죽인 건 괜찮다면서. 그럼 과연 5명 살리려고 100마리 죽이는 것도 괜찮아? 5명 살리려고 10,000마리 죽이는 것도 괜찮아? 이건 선뜻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점이 굉장히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인 거죠. 알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기준점을 잡아야 돼? 원숭이가 딱 예를 들어 723마리까지는 괜찮은 거야? 723마리까지는 희생시켜도 되고 724마리 이상부터는 안 되나? 그럼 기준점이 없다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그 기준점이 unstable. 됐지? 자,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볼 때 당연히 원숭이가 뭐다? 그렇지. 이론적으로나 몇몇의 원숭이들은 희생이 돼. 누구를 구하기 위해? 딱 한 명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많은 원숭이들이 이론적으로는 희생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도덕적 지위가 똑같이 원숭이들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원숭이 한 마리 죽었을 때 아, 참 안타깝지만 그래 괜찮네 라는 기준점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지. 알겠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 이해돼? 레벨이 뭐야? 맞다. 팁이 뭐야? 팁이 원래 무슨 뜻이죠? 가파르다, 꺾어 내려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안 맞다라는 뜻이야. 기준점이 안 맞다. 쉽게 얘기해서. 알겠습니까? 그럼 봐. 아까 말했지. 우리가 원숭이 한 마리 죽이면 집중. 이거 하나 쉴 거야. 사람들 위해서 원숭이 한 마리 죽이는 것까지는 안타깝지만 괜찮대. 근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안 된대. 근데 그 기준점은 사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원숭이가 도덕적 지위를 사람과 똑같이 가진다면 원숭이도 한 마리 희생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작가의 어조는 뭐야?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지. 그치? 기준점이 없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팁. 됐지? 그 다음에 요 글은 나머지는 그냥 뭐 결론이니까 뭐 여기까지 나왔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제가 풀어줬고 그 다음에 순서는 뭐 상관없고. 자, 8번 문제만 풀어봐. 마지막으로 8번만. 됐나요? 네. 자, 볼게. 아직? 해봐. 야, 풀어는 봐야지. 막건 틀리건. 풀어는 봐야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는 거. 됐어? 네. 자, 손 들어보세요. 찍은 사람은 그냥 사실 잘 모르겠다. 찍었다라고 손 들어. 그렇지? 나는 1번 같다 손. 틀려도 돼. 뭐 눈치 보지 말고. 없어? 나는 2번 같다 손. 3번 4번 5번 난 잘 모르겠다. 괜찮아? 오케이 잘했어. 그래도 약간 뭐 잘 이해했네. 뭐 내가 해석을 다 해줘서 그런가? 네. 자 1번 갑니다.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그 도덕적 지위는 뭐가 있다고 봐야 돼? 단계가 있다고 봐야 돼. 아니지. 야, 씨.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없으면 뭐야? 칸트 생각이지. 알겠어? 단계란 건 없어야지. 인간만이 무조건 100%여야 되잖아. 맞지? 틀리죠? 3번부터 갈게. 자, 단계가 있다라는 관점의 도덕적 지위로 봤을 때 당연히 인간보다 동물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아니죠. 단계가 있다라고 봤을 때도 아까 뭐라 그랬어? 동물보다는 인간이 도덕적 지위 많이 갖고 있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이건 거꾸로잖아. 동물이 더 가지고 있다는 아니죠? 그렇지? 얘랑 위치가 바뀌었죠? 됐죠? 자, 성공적인 동물 시험은 뭐를 보장한다? 과학적인 연구가 메디컬 케어를 개선시킨다는 거. 메디컬 케어에 메디컬도 안 나왔어요. 알겠지? 이게 뭐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철학자들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위험성 모르라는 거. 동물들을 실험에 수행했을 때 어느 정도 위험한지 적절한 양을 측정할 수 있대.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원숭이 한 마리 희생시킬 때는 괜찮으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는 알 수 없잖아. 그치? 2번이 정답이죠. 왜? 이분법적인 도덕적 지위. 이분법적인 도덕적 지위는 누구의 주장이야? 칸트의 주장이지. 무조건 인간만이 100%다. 그치?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들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잖아. 칸트의 주장대로라면 당연히 목표를 두지 않겠지. 누구를 위해? 인간들을 위해 동물의 희생 숫자를 줄여야 되는 데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칸트는 관심이 없어. 원숭이가 10마리 죽던 100마리 죽던 1000마리 죽던 상관이 관심이 없어. 걱정이 안 돼. 왜? 인간만이 유일하게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칸트의 주장대로는 원숭이는 1000마리건 10,000마리건 무조건 다 희생돼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치? 인간만이 도덕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2번. 됐죠? 자, 그래서 풀만합니다. 네, 좀 단어 좀 알고 그래 플로우를 알면. 그럼 봐봐, 네, 눈이 얘기하잖아. 가장 모든 문장은, 모든 글은 뭐가 중요해? 처음이 중요해. 알겠습니까? 처음에 딱 이해를 잘 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술술술술술술 잘 풀려요. 근데 반대로 따지면 처음에 자꾸 헛짓거리하면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계속 막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수능이건 내신이건 모고건 첫 번째 지문을 항상 문제를 봤을 때 뭐에 집중해야 돼? 첫 번째를 더 눈 뚫어지게 보고 첫 번째를 어쨌든 좀 더 해석을 내가 좀 잘해봐야겠다라고 해야 돼. 근데 애들이 첫 번째는 되게 그냥 설렁설렁 해석해. 자신 있나 봐. 아시겠어요? 됐죠? 오케이.